안녕하세요. PS4의 남바다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 그리고 인트라넷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터넷보다는 인트라넷을 사용해 보신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북한에서 온 김다희씨라고 합니다. 네, 다윗님. 그러면 한국에 오신 건 몇 년도이신가요? 2021년 7월 초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을 하셨고, 그러면 탈북을 하신 연도는 언제인가요? 탈북한 연도는요, 2021년 1월 18일. 2021년도에 그러니까 네. 나오셨군요. 네. 2021년도에는 탈북하기가 어렵지 않았나요? 저는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요, 유엔 난민기구를 접수해 가지고 망명 신청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을 받으셔서 한국으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로 가신 것은 몇 년도입니까? 2014년도에 러시아 나왔다가 2019년 12월에 북한 평양에 다시 들어갔다가 2020년 1월에 다시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도에 최종 탈북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오셨군요. 네. 그럼 그 러시아로 가셔서 하셨던 일은 무슨 일이셨나요? 대체적으로 건설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제가 파견돼서 나갔기 때문에 러시아 건설 일을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건설 일을 하셨고 그 처음에 2014년도에서 나가셔서 했을 때는 합법적으로 나가실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일하러 가시는 걸로 됐는데 그 두 번째 나가실 때는 그 유엔 제재 때문에 네. 합법적으로 노동자로 나갈 수는 없었을 텐데요. 예, 그쵸. 2019년 12월까지 러시아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을 다 철수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와 북한 정부가 내적으로 체결 맺은 게 교육 비자를 내오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을 배우러 가는 학생 비자를 발급해 가지고요. 그 비자를 통해서 다시 러시아에 입국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을 배운다라는 명목으로 가서 사실상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학교에 가시거나 수업을 받거나 하신 적은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러시아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노동자들이 국가기획분이라는 그러니까 월마다 북한 정부에 내는 그 돈을 보류하기 때문에 유급, 즉 다시 말해서 뭐 직장장이라든가 통역 이런 사람들로 공부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를 퇴치하고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그냥 일만 하는 식으로 했죠. 학교를 가지 않고 사실상 일만 하신 거죠. 네, 노동자들을 학생이라는 뭐 비자만 받았지만 사실상 학생으로 공부하신 건 없으신 거죠. 네, 학교는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학교도 가본 적도 없고 네. 뭐 어딘지도 모르고 위치는 알고요. 위치 정도만 알고 네. 나머지 학교 가본 적 없고 그냥 계속 일만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좀 너무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 놓고 보면요, 보통 12시간 정도 일하고요, 노동자들이. 그리고 12시간 일한 것만짝 구별은 제대로 못하고요. 그리고 침식 조건을 본다면 컨테이너 아시죠? 네. 국장님. 컨테이너 그 안에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먹는 조건은 먹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게 밥은 먹었다고 저는 배가 생각합니다. 고프지 않게 네, 배가 어쨌든 고프지 먹을 않게. 것은 좋지만 네. 그럼 아까 그 근무 조건에서 12시간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주 7일인가요? 주 6일, 5일? 네, 주 7일 일하고 나였습니다. 주 7일 12시간씩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북한에서 뭐 최대 경사스러운 명절이 있잖아요. 뭐 설날이라던가 뭐 김정은이 생일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생일날 이때만 하루 정도 휴식하고요. 그다음에 주 7일 근무로 보통 12시간 이상씩 일하곤 하였습니다. 그날 쉰다고 해서 또 급여를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일하다가 아파서 휴식하면 그만짝 또 그날에 일 못한 거는 급여에서 또 차감하고요. 뭐 치료는 제대로 뭐 받을 수가 없고 병원 가서 자체로 개인적으로 러시아 약국 가서 뭐 감기나 무슨 좀 심한 병이 걸리면요 약 사 먹는 걸로 그냥 치료받는 걸로.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가서 일한 날만 돈을 받을 수 있었고 그쵸. 뭐 주일이라고 해서 쉰다고 해서 급여를 따로 보전받거나 그런 것도 전혀 네, 없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12시간 일하면 이게 뭐 시간을 12시간이라든 14시간이라든 상관없이 급여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하루 급여는? 그것이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일해야 되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뭐 실내로 미장 한 뭐 하루에 30평방, 40평방을 1인당 해야 한다 했는데 뭐 기능공들은 12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능이 좀 딸린 사람들은 뭐 14시간, 16시간 예, 밤새껏 뭐 일할 때도 있고요. 그 제가 맡은 그 할당량이 끝날 때까지. 그 할당량은 본인이 정한 게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쵸. 회사에서 정해가지고요. 뭐 미장 평방당 뭐 러시아 돈으로 실내로 100원이다. 100원인데 눈에 30평방 밀면 뭐 3,000원인데 여기서 뭐 국가에 바치는 돈 얼마 떼고 눈에 식비 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노동자들이 차려지는 돈은 이 30평방 3,000원어치 돈은 밀었지만은 일은 했지만은 한 2, 300원밖에 못 가지거든요. 그건 이제 비율로 하신 건데 그러면 한 달을 일을 하셨을 때 네. 벌 수 있는 돈은 미국 달러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래서 100불 정도, 200불 정도요. 한 달 내내 12시간씩 일했는데 벌 수 있는 돈이 100불, 200불. 예,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일했는데 거기서 이 북한 정부에 바치는 돈 정부에 바칠 제하고 돈도 줘야 되고. 제가 모은 것도 제하고 밥 식비를 다 거기서 떼거든요. 제가 일한 데서. 예, 그래서 만 가동 했을 때 100불 내지 200불. 미국 달러로 예, 100불이나 200불 순수하게 없는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실내로 좀 아파서 휴식했다, 일 못했다 할 때는 마이너스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 한 달에 100불도 못 하고. 그것도 못 벌고 내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예, 그 마이너스가 차면 다음 달에 또 9만짜리 돼서 남들이 만가동에서 100불, 200불 탈 때 나는 그 전달 마이너스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돈도 한 푼도 못 받고요. 예, 그런 신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파도 쉴 수가 없군요. 아, 그렇죠.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못 쉬게 되는 거죠. 예, 못 쉬고 그냥 365일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게 사람이 몸이 망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 뭐 한 달에 100불, 200불 번다 해도 1년 내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1년 전체 통틀어서 보통 평균 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나요? 보통 노동자들 경우에는요, 뭐 많이 벌면 한 3,000불. 1년에? 예, 1년에 3,000불. 적게 벌면 질병이 있어서 일을 남들만큼 못하는 경우에는요, 그만 1년 동안 벌어도 50불, 100불. 예. 어떤 분들은 한 3년 동안 제가 2019년도에 북한에 한번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 들어갈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3년, 4년 동안 일했어도 50불밖에 못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 50불밖에 집에 못 가져가면 그때가 그러니까 2019년 정도 기준으로 네, 봤을 그렇죠. 때 그렇게 가면 북한에서 또 가족들이 돈을 벌어왔다고 기대하고 돈을 좀 더 달라고 뭐 좀 보태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겠어요. 예, 뭐 평양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예, 평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가족들에서 큰 희망을 갖지만 예, 지방에서 온 분들 같은 거는 이 가족 자체가 남편 하나 외국 나가서 일해도 집에서 숟가락이 하나 떨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예, 그만큼 남거든요. 여기 남자라고 하면 북한 남자들 때처럼 보면 술, 담배 다 하거든요. 예, 그 술, 담배 값도 전략하는 걸로 보고요. 그냥 내보내는 예,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현실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남자들은 사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월급을 가져올 수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집안에 도움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오히려 외국에 예, 나가서 그 돈 나갈 거를 안 나가게 돼버리면 오히려 집안에서 엄마들이 아이들 벌어먹이고 사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아직까지 북한은 가부장적인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뭐 여자들이 남자는 목이 살려야 되니까 일 못해도 예, 세대주로서 대우는 해야 된다. 예, 이런 거 있는데 남편이 외국 나가서 뭐 공짜로 밥 다 먹지. 잠깐 일은 해도. 근데 북한에서 일하면 암만 일해도 쌀은 안 주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일하면 밥은 먹고 오니까. 예, 뭐 제가 먹고 파는 좋아하는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가정을 위해서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돈은 못 벌어도. 남자가 사실상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예, 그쵸. 사회에서 좀 너무 쓸모없는 예, 그런 부분들도 많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탈출을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 경우에는 제가 러시아에서 현장 감독을 했거든요. 예,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예, 그런 걸 했는데 제가 실은 인터넷으로 많이 봤거든요. 러시아에서.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차가 또 있었고요. 러시아에서. 예, 제가 차를 직접 구매해가지고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고요. 이게 북한에서는 차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한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일이죠. 예. 없는 특권과 뭐 부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예, 가능한 건데 그쵸. 러시아 가서 차를 갖고 몰고 다니고 할 수 있었으니까 대단했던 거였잖아요. 뭐 대단한 것보다도 기본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있어야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차를 구매하게 되었고 그 차량을 타고 다니던 중 이 회사마다 북한 보위원들이 나와 있거든요. 노동자들 감시하는 보위원. 예, 보위원이 제 차를 달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걸로 해가지고 보위원하고 다투게 되었고. 그냥 달라 차를 예, 나한테 그러니까 내놔라. 자기 차가 차 사고로 지금 고장 났으니까 폐차됐으니까 내 차를 달라고 해서 제가 타고 다니겠다고.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싸우게 되었고, 예, 그 싸운 인질로 해가지고 보위원이 그다음에 저희 뒤를 종합했거든요. 저희 뒷생활을. 그러니까 뭐 인터넷도 보고 한국 영화 보고 뭐 한국 노래 듣고 예, 북한 해외 나와 있지만은 보위원들이 이런 것을 종합하면요. 북한도 가면 강한 처벌을 받거든요. 뭐 지방 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심하게는 뭐 교화소라던가 예, 이런 데 가거든요. 그래서 제 뒷생활을 종합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걸 알게 돼서 보위원하고 좀 심하게 싸웠고요. 그래서 그 싸운 걸로 해서 이제 내가 북한에도 가면 나는 살지 못하겠구나. 예, 보위원을 때렸으니까요. 예, 또 보위원 때리면 죽어야 되거든요. 뭐 감옥 들어가는데요. 북한에서 보면 99%가 감옥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엔 난민기구에 난민 신청해가지고 여기 대한민국 오게 돼요. 그 보위원이 차를 뭐 빌려달라도 아니라 그냥 그 차를 나 달라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나 달라. 예, 북한에서 이 법적으로 내려 뚫은 거는요, 뭐 직장장, 그다음에 뭐 보위원, 사장 이런 사람들만 차 타게 됐고 일반 현장 감독이나 반장들은 차 못 타게 또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해외 나와서도 이렇게 해라. 근데 대체로 보면 뭐 반장이나 현장 감독들이 뭐 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차를 구매하는데요. 그것도 회사에서 승인 받고 뭐 사장이나 뭐 사장 당비서를 통해서 승인 받고 구매하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보위원들이 좀 세게 좀 갈구락질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위원하고 또 그렇게 싸우게 되었고. 네. 그래서 어차피 북한으로 돌아가도 내가 살지 못할 테니까 네,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되신 거군요. 그럼 가족이 다 남아 있을 거잖아요, 북한에? 가족이라고 보면요, 형제가 있고요. 뭐 제가 러시아에서 생활할 동안 뭐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형하고 누이가 지금 현재 평양에 그냥 거주해서 살고 있고. 러시아나 외국에 나갈 때 원래 결혼을 해서 뭐 가정을 갖게 하고 나가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뭐 7천국이나 8천국, 예, 북한에서 건설 천국, 예, 이런 천국들은 청각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회생활 하는 경우에는 결혼해야지만 해외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을 인질로. 그렇죠. 예. 그런데 저 경우에는 뭐 좀 빨리 해외 나와서 돈 좀 벌겠다고 해가지고요. 이 보안소, 북한 보안소면 대한민국 경찰이거든요. 예, 거기에 뭐 뇌물 좀 줘가지고요. 그냥 결혼한 걸로 해가지고. 그럼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받으실 때 어떻게 난민 지위를 받는다는 걸 알고 네. 한국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정보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러시아는 인터넷도 다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터넷으로 내가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든 탈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처음에 대사관을 찾았거든요. 예, 대사관을 찾으니까 그 인터넷 이 휴대폰에서
이 공공 전화 있잖아요. 예,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하니까 금방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 북한 사람인데 나 이거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려고 한다.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못 도와주나? 원래 다 도와주게 된 거 아니나?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사관에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오면 북한에서는 선생님을 납치한 걸로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도와 못 주고 제가 연락처를 하나 드리겠으니까 예, 모스크바 주재하고 있는 유엔 난민 기구이다. 거기 전화해가지고 북한 사람이니까 망명 신청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도와줄 거다. 예, 해가지고 제가 그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북한 사람인데 난 대한민국 가려고 한다 하니까 저희 개인 이 서류를 부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언제 러시아에 들어왔고 뭐 이런 걸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메모해가지고 예, 사진 찍어서 왓츠앱으로 유엔 그 담당자한테 보내게 되었고요. 거기서 신청 접수가 돼가지고 예, 한 달 만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가 그다음에 한 5개월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 또 오게 되었고요. 네. 그럼 인터넷은 러시아에 갔을 때부터는 인터넷을 사용해 보신 거네요. 러시아 도착해서 제가 14년도 들어왔을 때는 일반 노동자들은요, 이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다시 말해서 터치 전화죠. 예, 그걸 사용 못 하겠거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예, 못하게. 스마트폰을 노동자들이 사용 못 하겠거든요. 노동자들은. 그걸 해서 인터넷도 많이 보고, 뭐, 북한 사람들,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요, 다 대한민국, 예, 그런 뭐 인터넷을 통해서 대한민국 영화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걸 다 시청하거든요. 아무래도 언어가 같으니까. 그쵸. 예, 그러면서 뭐, 그,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걸 알게 되고, 예, 그러다 나니까 회사나 북한 정부에서 노동자들 일체 금지, 예, 그리고, 쓰는 사람들은 뭐 사장이나 당비서, 예, 그리고 직장장들도 몰래 쓰곤 하였는데요. 한 2018년도, 예, 문재인 대통령, 예, 뭐 북한 이게 겨루하면서 그런 통제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 감독하면서 예, 스마트폰을 구매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예,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가야 되겠다. 이제 싸웠으니까 인권이 정말 없는 나라였구나. 예, 좀 뭐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고 제일 잘 사는 나라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려주니까요. 예, 그렇죠? 러시아 나오기 전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러시아 나와서 이렇게 한 4년 동안 일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해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인권이 아예 없는 나라다. 예,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구나. 예, 이걸 또 알게 되었고요. 네. 북한 주민들이 외국에서 일할 때 네. 인터넷 사용을 하면 뭔가를 많이 알게 되니까 못하게 했었는데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좀 그런 통제가 약해져서 사람들이 좀 써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그런 거였어요. 문제는 삼았지만요. 예. 그렇게 구전처럼 뭐 통제를 세게 안 했거든요. 예, 구전에 14년도부터 17년도 사이엔 노동자들 휴대폰을 계속 검열을 했고요. 그 북한 보위원이 한 명씩 나와 있는 보위원들이 휴대폰 검사하고, 그러니까 번호하고 휴대폰하고. 그래서 노동자들 대체로 보면 이 옛날에 나왔던 휴대폰 있죠. 이렇게 건반만 있는 거, 뚝뚝 뜨는 거. 스마트폰이 안 되는 예, 그냥 그쵸. 번호만 있는 예. 핸드폰 같은 것들이. 예, 그런 걸로 많이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을 처음 사용해 보신 게 러시아에 갔을 때 인터넷을 처음 사용해 보신 거죠? 네. 그때 처음 사용해 보시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눈이 떴다고 할까요? 예, 뭐 눈 뜨고 세상에 대한 뭐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런 느낌이요. 좀 모든 것이 새롭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면 그 인터넷을 쓰면서 찾아봤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봤을까요? 저 처음에는 이 6.25 전쟁, 그걸 보게 되었고요. 한국 전쟁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그때 당시 볼 때도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거짓말 이런 자료다 했는데 온 세계가 그것을 넣고 이야기하고 그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셨을까요? 다른 것들보다? 그냥 뭐 뉴스를 찾아보다가요. 그냥 뭐 6.25 전쟁에 대해서 나오길래 그냥 이렇게 터치. 근데 러시아에서 인터넷 보면 기본적으로 러시아어로 밑에 나오거든요. 뭐 세일 뭐 이야기해도 되는 뭐 북한이면 북한, 남한이면 남한 이런 러시아로 하고 뭐 6.25면 6.2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하나 틀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쭉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 하나씩 들춰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도 38여단이라고 최은희가 지휘하던 그 여단이 전연에 있었지 않았어요. 북한 강원도 쪽에 있었는데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상식적으로 남한이 침공했으면 3일 만에 평양까지 올라왔겠지. 근데 북한이 먼저 내리쳤으니까 3일 만에 서울까지 갔겠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래서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그다음에 북한에 이 전쟁하면서 뭐 숙청된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일성이 반대파 다 숙청하는 거 어떻게 숙청하는 그런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내가 너무나도 몰랐던 게 많았구나. 만약 이거 북한 주민들이 알면 과연 김씨 정권은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근데 뭐 또 제가 그걸 봤다고 해서 그걸 또 함부로 말은 못 하거든요. 강력하게 처용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냥 입 닫고 있고요. 인터넷을 써봤다는 얘기를 감히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네, 그렇죠. 내가 만약 평양에 19년도 들어갔을 때도 난 러시아 가서 이렇게 인터넷도 대한민국 영화 보고 뭘 보고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항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다라니까요. 2인 1일 체계로. 선생님하고 마주 앉아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나 감시하고 내가 선생님을 감시해가지고 이상한 낌새라도 있으면 보인한테 말하는 그런 체계다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처한테도 뭐 자기 형한테도 자기 부모님들한테도 말하기 좀 꺼려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한국 전쟁 이외에 다른 정보들은 어떤 걸 찾아보셨나요? 정보기보다는요, 그냥 뭐 그걸 보고 그다음부터는 뭐 대한민국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그다음에 제가 노래를 좀 좋아해가지고요, 노래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뭐 한국 가야 된다고 들은 거는 기본적으로 보연하고 싸우고요. 그리고 뭐 언어도 같고 풍습도 같고 한민족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가자 해가지고 망명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의 생활은 좀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만족하기보다는요. 그래도 아직까지 큰 만족이 없죠.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얼마 안 됐고요. 뭐 제가 만족하고 행복하자면 뭐 정말 뭐 죽 한 끼 먹어도 자기 가족들하고 웃으면서 먹는 게 행복한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냥 여기 휴일 단신으로 와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아직 현재 없고요. 그냥 뭐 여기서 알게 된 분들하고 그냥 뭐 안부 인사나 나누는 정도니까 뭐 살기는 괜찮은데 이쪽으로 보면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좀 숨막힌 것 같더라고요. 북한하고 대비해 봤을 때 이렇게 뭐 종도 있고 뭐 도와주는 것도 많은데요. 소통하는 게 너무 좀 이렇게 딱딱하다고 할까요? 소통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좀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면에서 다른 것 같으세요? 평양에서 오셨죠? 네, 그렇죠. 네, 평양에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수도, 한국의 수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한 가지 실례로 말한다면요. 제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무슨 일하고 뭐 나이가 몇이나 되고 이런 것도 모르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지금 살면서. 서울에 살 때는 아예 그 이웃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북한에서는요. 뭐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건 둘째치고요. 뭐 옆집이 뭐 자식이 몇 명 있고 뭐 막말로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이렇게 이웃과 이웃의 사이가 너무 좋고 동네 사람들과의 사이도 너무 좋고요. 뭐 명절날에나 힘들고 배고플 때도 뭐 또간나 생겨도 같이 놀아 먹고 같이 웃고 뭐 명절 같은 데는 다 같이 모여서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뭐 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서울에서는 좀 명절날에 좀 족족해가지고 음악이랑 틀어놓으면 순간에 민원이 적이 되더라고요. 음악이 높다고. 그러고 봐서 분명히 사람 사는 세상인데 조금 좀 숨이 막히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쵸. 그 다른 걸 바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환경이 달라졌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럼 인터넷은 북한에서는 아예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다는 것 자체는 알았나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다. 몰랐죠. 제가 30살에 2014년도 휴대폰 북한에서 휴대폰 장사를 하면서도요. 인터넷이 있다에 이런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휴대폰 장사를 하셨는데 네. 그럼 휴대폰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연결을 하잖아요. 북한 휴대폰 가지고도 통화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인트라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정보도 받고 하는 건 하잖아요. 네. 그 사용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뭐 사용 안 했고요. 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그렇지만은 이런 망이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내용은 알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는 있지만요. 좀 불편하거든요. 내가 의학대학 다니거든요, 실내로. 코로나 약 어떻게 발명했지 해가지고 그걸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약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북한 내에서 통제하는 그런 걸 볼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영화라든가 노래라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게임도 좀 이상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게 다 잡히거든요, 인트라망에. 그럼 내가 뭐 실내로 말해서 010-924나 3319로 쓰는 휴대폰이 그다음에 휴대폰에 또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 이메일에서 이상한 게 탐지되면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망 검색에서. 근데 이 망 자체도 이런 정보통신 교류사에서 그냥 거기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망을 항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가 보이부. 그렇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대체로 보면 뭐 대학생들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쓰면 뭐 휴대폰 한 2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인트라망 설치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뭐 필요한 정보들 보고, 그리고 국제 무슨 뉴스라던가, 국제 뉴스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그냥 자기 기술적으로 보는 거 있고요. 공식적으로 보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짝 제가 뭐 다른 거랑 좀 보려면 인트라망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걸로 저거 하고요.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저도 평양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제가 19년도 북한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인트라망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싫으니까. 자기 정보를 누가 들여다보니까. 내가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뭔가를 보는 걸 누군가가 항상 감시하니까. 내가 인트라망에 막 접근할 수 없거든요. 우리 여기서 보면 무슨 어디 가입해가지고 뭘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딱 됐거든요. 그런 정보통신 교류사 가서 인트라망에 가입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실내로 대한민국처럼 무슨 회원 가입처럼요. 뭐 모크넷 보겠다 하면 아무 사람이나 못 보잖아요. 거기 회원 가입해가지고 구체적인 거 보아야 될 듯이 북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정보통신교류사라고 말씀하셨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그 북한에만 있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평양에서 살면서 두던 거는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 교류사 같은 데서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뭐 영화라든가 영화도 보고프고, 그다음에 뭐 처음에 말한 것처럼 무슨 정보를 좀 알고프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용 못 하겠고요. 정부에서 이런 교류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뭐 다운 받아주고 다운해주고 그것도 현금을 받고요. 그러니까 앱스토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 보면 있는 이런 앱스토어가 어딘가 장소에 가서 거기서 직접 다운 받아갖고 설치를 해가지고 와야만 되는 식인 거죠. 예, 그렇죠. 해서 제가 뭐 보고픈 거 볼 수 있고,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런 정보. 그다음에 뭐 휴대폰 수리도 할 수 있고요. 휴대폰 뭐 제가 어디 부분이 고장 났으면 예, 그런 곳에서 수리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곳입니다. 휴대폰 수리도 해주고 뭐 영화도 다운 받아주고 네, 어플리케이션도 깔아주고 예,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요구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주는 곳이군요. 네네. 물론 다 돈은 받고 해주는 것이고.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있어요? 네, 뭐 사람들이 뭐 그런 망을 설치해 가지고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근데 대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뭐 북한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100만이라면요. 한 2, 30만? 정도는 될 것 같다. 네. 이게 평양 기준인 거죠? 네, 평양 기준이죠. 이거 평양에는 또 이런 버이브들이 들여다보는 게 너무 심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저도 들어봤는데 있다고는 하는데 망에 접촉해가지고 많이 그런 뭐 그런 부분에서 일하고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될 사람들만 망에 가입해서 보지 뭐 대체적으로 네, 망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을 써보면 매일매일 쓰게 되잖아요. 여기저기 뭐 생활에서 사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은 그렇게 쓰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예,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실례로 말해서 이런 회사나 공장 예, 이런 곳에서 사무 보는 사람들이 무엇이 꼭 이런 정보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보다가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컴퓨터에 그런 망을 설치해 놓다던가 예, 그리고 휴대폰에도 가끔씩 대학생들이 예, 뭐 특별하게 정말 나는 이런 부분에서 집중해 보겠다. 예, 이런 그런 학생들이 그 망에 가입해 가지고 그 정보를 알아보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정보가 적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감시 때문일까요? 제가 생활하는 데서 필요 없는 거니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예, 크게 필요 도움이 안 없죠. 되니까. 예,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들만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보라고 하는 것도 좀 폭넓게 많이 있다고 보여지나요? 아니면 정보의 양도 굉장히 적을까요? 뭐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좋고요. 뭐 그러니까 북한에서 특정의 그런 나라들의 예, 그런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떠올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중국이라던가 뭐 러시아라던가 그다음에 뭐 비록 관계는 나쁘지만 뭐 미국이라던가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외국 소식을 알아보거나 외국 정보를 찾아보려면 그 망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군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요 외국에 대해서 예, 좀 흥미로웠거든요. 뭐 외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뭐 무엇을 먹고 사는지 이런 것 자체가 인터넷망 자체에도 없고요. 휴대폰 장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네. 합법적인 장사는 아니었던 거겠죠? 그렇죠. 비법적인 거죠. 그 뭐 이런 장사도 다 나라에서 허가해 주거나 나라에서 직접 하지 개인들이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죠. 네. 우리 왜 대한민국 보면 선전화만 전문 파는 그런 매장들이 있잖아요. 뭐 SK라던가 뭐 삼성 뭐 이런 LG 예, 이런 매장처럼 그렇게 특정의 매장을 선정해 놨거든요. 예, 거기서만 판매되어 있고 거기서 하루에 제가 장사할 당시만 해도 하루에 뭐 한 100대, 200대 이렇게 한도가 규정돼 있었거든요. 휴대폰이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앞면으로 정부에서 찍어 놓은 가격이 200달러 한다면 한 206달러 주고 저 꼭대기로 뭐 간다면 한경북도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 주돌이라고 하죠. 예, 그 사람들한테 이거 300이다 팔면 그 사람들은 돈 많으니까 300에 사서 그냥 사. 예, 300달러에. 예. 나는 평양에서 200불에 사가지고 300불에 팔고 예, 그런 식으로 장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북한에서만 가능한 그런 장사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이 장사를 하셨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요. 러시아 나올 가시기 때까지. 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장사가 뭐 지금까지도 다 가능한 장사인가요? 예,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만요. 이젠 뭐
너무 휴대폰이 풀리다 나니까 북한에서 많이 확산이 돼 있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생기면 장사도 안 되면 사람들이 또 다른 장사를 또 하게 생겼으니까요.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19년도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 당시 저랑 같이 뭐 장사하던 분들도 다 다른 장사로 넘어갔고요. 휴대전화 장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럼 2019년에 이제 다시 들어오셔서 그 휴대폰 장사나 이런 것도 좀 알아봤을 때 그때는 어떤 트렌드가 있던가요? 저희 당시 처음에 할 때 선전화 장사 할 때만 해도요. 한 개 그 매장을 선정해놓고 4개 구역. 서울로 말한다면 4개 구지역? 뭐 동작구, 관악구, 그다음에 뭐 노원구 이렇게 주변 구 해가지고 그 한 개 매장에서 4개 구역을 판매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19년도 들어갔을 때는 매 구역마다 이 선전화 판매소가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구매하는데 휴대폰도 너무 풍족하고요. 그러니까 구형부터 시작해서 신형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신형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판매하다 나니까 돈 많은 사람들 한 6개월 써보고 신형 나오면 다시 그 6개월을 중고로 팔고 또 신형을 구매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나도 휴대폰이 이제 팍 풀렸더라고요. 많이 풀렸고. 그래도 그 휴대폰을 쓰는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인가 봐요. 한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시작해서 뭐 알람도 시계 뭐 일어나는 시간도 보고 날씨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이렇게 좀 아주 여러 가지 활동에 사용을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어떤 걸 주로 쓰나요? 북한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요. 아침에 기상할 때 알림도 뭐 하고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소통하는 연락하고 전화 통화하는 그런 걸로 뭐 보고 그다음에 특정의 사람들이 특정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북한 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하다. 뭐 버스라던가 뭐 지하철 탔을 때 보고픈 거 뭐 신문이라던가 뭐 평양신문 이런 거나 보고 그런 걸로 끝나고요. 기본 대체적으로 보면 소통, 연락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한국이나 외국은 이 휴대폰을 통해서 네트워크,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 게임을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게임이나 그렇죠.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노는 걸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북한에서의 사용은 어떤가요? 북한에서도 이 휴대폰을 통해서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게임 하자면 난 지금 한국 사람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들어가서 상대 측과 같이 편히 뭐 실내로 말해서 배구 로얄이라던가 뭐 싸마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저게 무슨 미국에 있는 친구도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망 접촉이 가능 못한 그런 나라니까 특정의 게임, 뭐 청소기라던가 혼자서 하는 게임. 그러니까 망 연결이 필요 없이 다운받아서 그 휴대폰에서만 되는 게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대 측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만 뭐 방울치기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청소기 이런 게임만 할 수 있죠. 뭐 망을 접촉해서 상대 측과 같은 편 묻고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그런 게임이 이렇게 상대방하고 연결이 되면 훨씬 재밌을 텐데 혼자 하는 거면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뭐 시간 보내기죠. 그러니까 전철이나 버스 타고 자기 목적지까지 갈 동안 그런 게임을 하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나도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그런 망을 통해서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같이 접촉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북한에서 인터넷 다 열렸죠. 네네. 첫 번째 그 러시아에서 사셨을 때 인터넷은 해보셨었죠? 네, 그렇죠.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더 빨리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 달 만에 또 러시아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 그렇게 사용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형한테도 말 못하는. 내가 러시아에서 어떤 인터넷을 해봤고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인터넷 자체를 했다는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뭘 봤다 이런 자기 형이나 누이한테도 말 못 하거든요. 실례로 저랑 같이 러시아에 들어왔다가 이 사람도 휴가 왔거든요. 저하고 같이 19년도 왔는데
2020년 1월 달에 러시아 다시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이랑 나랑. 그래가지고 수속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가지고 이거 가게 됐는데 나랑 안 하냐? 수속 다 안 끝났냐? 그러니까 자기 뭣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보입에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랐냐? 물어보니까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네 그러니까 친구들이죠. 예, 친구들이랑 만나서 러시아 지금 갔다가 지금 평양에 들어왔으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야 러시아에는 있지 참새도 이만해 비둘기만해 이런 한마디 했다고 버연의 자본주의 물먹인다고. 근데 그 술 같이 먹는 친구들 중에서 버연한테 거발한 친구가 있거든요. 아니 비둘기가 커다랗다. 그러니까 참새가 비둘기만 참새가 하다고. 비둘기만 하다. 예, 근데 우리 북한 참새는 야만하잖아. 근데 네. 러시아 참새는 있지 비둘기만 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못 나왔거든요. 그 그게 친구가. 거기가 잘 산다고 거기는 먹을 그렇죠. 이런 이런 날짐승까지 이렇게 식입니다. 잘 먹어서 이렇게 크다 이런 투로 지금 분석해가지고요. 그냥 이 친구는 술 먹으면서 그런 생각 가지지 않고 뭐 짐승들까지 잘 먹어서 이렇게 크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야기 안 한 거예요. 한 건 아니고 그냥 툭 크더라. 배단한 건데. 예, 배단한 건데.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근데 버이브에서는 또 그렇게 분석해가지고요. 예, 그 친구가 또 못 나와가지고. 예, 그러다 나니까 그런 말 한마디에도 수속 다 됐던 사람도 러시아 못 나가게 하고 해외 못 나가게 한 게 버이브 힘이니까 예, 제가 러시아에서 뭐 인터넷을 봤다, 뭘 봤다 이런 소리 하면 저 앞길이 잘리는 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쿠키 예,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나오시기 한 달 사이에 정말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을 거잖아요. 예, 못했죠. 갔다 와서 사람들은 계속 물어보는데 나는 말을 못하고 되게 답답하셨겠어요. 뭐 러시아에서 어떻게 생활했냐, 뭐 저거 하면 뭐 회사에서 뭐 밥도 다 주고, 뭐 거기도 풍족하게 주고, 술도 풍족하게 주고, 뭐 그 그냥 일한 거지, 뭐 돈 벌어온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야, 러시아엔 버스도 엄청 잘 다니더라, 뭐 이런 소리 일체 못 하거든요. 러시아인데도 그런가요? 러시아가 지금은 이제 그 지금 자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자본주의니까요. 그쵸. 자본주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나라니까. 되는 거군요. 예. 그럼 외국에 대해서 좋은 말을 단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죠. 그건 자본주의 이런 것을 이렇게 선전이라고 할까요? 북한 내에서는 선전하는 걸로 되니까. 사실은 거기 갔다 나오는 사람,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현실을 이미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해외 나갔던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자체가 간부 사업을 안 하거든요. 간부 등용을. 예, 자본주의 물을 먹었다고 해가지고요. 뭐, 많이 발전해야 뭐 반장이라던가, 뭐 무슨 어디 지도원, 예, 그것도 해외 나가는 건설 사업소 지도원, 예, 이런 걸로만 쓰지. 이렇게 큰 간부로 등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주민들이 깨어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인터넷을 못 쓰게 하는 것 같다 하시는 거죠. 못 쓰는 것 같다가 아니고요.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깨어날까봐. 그리고 그런 인식에서 깨어난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못 하고요. 왜? 죽을까봐.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3대 세습체계에다가 강력한 이런 초벌이 있잖아요. 아직 조선봉건 시대처럼. 3대를 밀족시키니까. 그리고 뭐 대한민국 영화라든가 이런 인터넷 보고 함부로 말하는 거 북한에서는 어른 아이 관계없이 다 잡아다 죽이잖아요. 시범 게임으로. 예, 그러다 나니까 뭐 알아도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 뭘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도 못 하고요. 예. 북한 자체가 2인 1일 체계니까 예, 둘이 앉아서 술 먹어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게 버이언 기회도 가면요. 그 발언한 사람 자체가 멸족이 되니까 가족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뭐 해외에 나갔던 정치인이라던가 큰 간부들도 그냥 김정은이 말에 복종하면서 자기 위치 지키고 자기 가족 지키는 게 지금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한테 인터넷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북한에만 집중적으로 아무런 파장 장애도 없이 모든 주민들이 벌 수 있는 휴대폰만 있으면 벌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딱 북한에만 쏴주는 그런 인공위성을 하나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북한 주민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이 깨나면요, 북한 정부는 뭐 미사일 안 만들고 뭐 땅콩 안 만들어도 자연히 무너질걸요. 사실 예전에 위성 인터넷
방식들은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네. 그 위성과 이거 맞추기도 되게 쉽지 않고 해서 북한 주민분들한테 이게 직접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라고 알려드리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의 방식들 가지고는 좀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예, 지금 뭐 그냥 뭐 기술자들이 많잖아요, 세계에. 네. 그냥 북한에서 휴대폰 열고 뭘 하나 해도 그냥 북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거나 그다음에 세계에 돌아가는 그런 것을 해서 집중적으로 싸주면요. 뭐 아무리 뭐 100만 군대 가지고 있고 뭐 피 안 흘리고 회담 안 해도 북한 자연이 좀 뭐 통일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냥 저 생각에는 그런데 돈 쓰는 것보다도 그런 위성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냥 집중적으로. 북한 주민들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한 50%만 알아도 북한 정부가 뭐 소 있겠는지 모르겠고요. 뭐 오늘 인터뷰 통해 가지고 뭐 말씀드린다면 그냥 그런 거, 무슨 위성 하나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들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터넷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창고에 두고서라도 볼 수 있게. 내가 봐도 북한 내에서 통제하고 있는 그런 보위원들이 찾을 수 없게 강력한 전파를 쏴가지고. 그러면 뭐 자연히 눈이 뜨게 됐고, 자연히 뭐 벽돌이라도 들고 정부 나쁘다고 하겠죠. 네, 지금까지 예전 북한 주민으로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습니다. 북한 주민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해 봤을 때 그리고 탈출을 하게 된 동기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인터넷을 썼을 때 어떻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지 생각이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들어보셨습니다. 이 한 명의 인터뷰만 봐도 북한 정부가 왜 인터넷을 틀어지고 막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연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지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북한의 인터넷 상황, 인트라넷 현황에 대해서 계속 전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